네, 나 좀 빼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런데 대선 후만 주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졸업한 모교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짧게 뵙고 갈라니까 참 이게 너무 아쉽고 이렇게 서운하게 갈 거면 이게 의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 우리 형님들 소주도 한잔 못 올리고 와서 참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저 건강히 잘 계시고 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셔서. 네, 구체장 박수 받고 떠나는 모습이 정치인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검찰 수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어떤 이제 따뜻한 환송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저것이 검찰 내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후보에서 이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의 다른 안철수 후보보다도 한 2% 더 높은 이 지지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관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다음에 차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된 겁니다. 갤럽 조사는 저게 객관식 문항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을 체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ARS 조사가 아니고 저건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 사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남아있구나, 여전하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중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총장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 검찰청사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 등장했을 때도 이런 지지하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장관의 수사기소금 거짓말이겠습니다. 네, 정태현 변호사님. 네. 윤석열 총장 서울에서 나왔고 부모님 고향도 충청도쯤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지역에 내려가서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면 본인도 아마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부산지검에 제가 젊었을 때 근무도 했었는데 총장이 오시면 이제 당연히 검사들은 모이고 혹시 기관장들이 오는 경우는 있어도 저렇게 일반 민간인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헌법과 법에 따라서 꿋꿋이 해나가는 그런 응원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저렇게 안에서 도대체 검사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저희가 열심히 취재를 해봤는데 큰 얘기는 많은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자 이 정도의 얘기만 덕담만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워낙 지금 법무부와의 갈등설이 바깥으로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또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어제 소주 한 잔 모시지 못하고 그냥 간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녁 자리가 있었나 본데 저녁 자리도 되게 길게 이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일이 좀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하는데 셀카도 찍고요. 그래서 상경길이 굉장히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원래는 이제 8시까지만 그 저녁 만찬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다른 검사들이 합류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찬 시간이 8시 40분까지 40분 이상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화면에도 보면 화환도 있고 자양강장제 음료수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응원하는 국민들이 저런 이제 응원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꽃도 보내고 음료도 보내고 또 심지어 부산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플래카드도 준비해서 환영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이런 측면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의 고삐를 쥐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응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여러 공개 석상에서 여러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편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 정신, 이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현종 형, 네. 우리가 농담 삼아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그냥 조용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갔으면 지금만큼의 논란의 중심 또는 인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난 예전에 송강수 검찰총장이 계실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 대선 비자금 사건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안대희 당시의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국민검사다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송강수 검찰총장한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역할이란 것은 휘슬브로 역할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정부 내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호루라기를 불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것이 검찰의 가장 본연적인 임무죠. 검찰이 조용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조용해서 조용하면 괜찮지만 조용하지 않는데 검찰이 조용해버리면 그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게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실제로 전직 대통령도 구속 많이 시켰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패에는 아래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데는 저는 검찰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 물론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서 물론 비판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검찰의 역할만큼은 그동안 그래도 검찰이 꿋꿋하게 해놓은 게 아닌가. 바로 국민들도 그런 모습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은 검찰이 헌법과 법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할 때는 박수를 치지만 그러나 오만하고 자기들 봐주고 할 때는 또 국민들은 강한 비판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결국 저렇게 검찰이 어떤 보호는 하지만 그러니까 또 내부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또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단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는 것이죠. 최진봉 교수.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이 맡겼기 때문에 본인도 열심히 개혁 과제를 수행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 의혹, 청와대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총선 뒤에 한다 쳐도요.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사실 해명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의 전원을 통해서 또 기소된 사람들의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는 갖다 붙다 말이 없고 이거는 우리가 해명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해명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기소된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다시 검찰에 압박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기서 나서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지금 총선 전국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정치적 논란의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당연히 변호인들이 나서서 본인들의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또 검찰이 볼 때 수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소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변호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는 양쪽 의견을 좀 잘 보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은 나름대로 기소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기소한 거고 또 변호인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이 균형감 있게 양쪽 의견을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갈등의 당사자로 불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라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꼼수를 쓰려다 들키니 또 꼼수를 쓰며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고합니다.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벌써 야당에서는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의 반응, 추미애 법무장관의 반응 어떤 게 있는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